우리는 해당 영상에서 아스널과 PSG 1차전 경기를 분석하여 아스널에게 드러났던 문제점과 PSG가 이를 어떻게 공략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1차전 분석을 바탕으로 다가올 2차전 경기를 어떤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PSG의 예상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포지션에서 소폭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팀의 컨셉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덴벨레가 현재 부상 중이지만 2차전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날의 예상 라인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토마스 파티의 복귀입니다. 그에 따라 메리노는 기존처럼 최전방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웨데고르와 팀버 역시 경미한 부상을 안고 있지만 2차전 출전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라인업은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인버티드 스켈리를 PSG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1차전에서는 스켈리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미드필드 박스를 형성했을 때 PSG가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PSG는 중원에서 맨마킹을 시도하기 때문에 메리노나 라이스가 자주 프리 상태로 풀리는 장면이 연출됐죠. 이로 인해 하키미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대응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풀백 뒷공간이 열리며 포워드에게 침투 공간을 내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2차전에서 PSG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존처럼 하키미가 중앙으로 좁혀 커버할지 혹은 센터백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점프해 제어할지 아니면 측면 포워드가 압박을 줄이고 한 칸 내려와 상대 피벗을 마크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원에서 4대4 구도를 만들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마르티넬리가 하키미와 1대1로 맞붙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루이스 엘리키가 이를 아예 선제적으로 제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스켈리가 중앙으로 좁히지 못하게 하면서 아스날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선제 압박을 가할 수 있죠. 이런 전개가 이뤄진다면 PSG는 1대1 매치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르테타의 선택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라엘을 빌드업에 참여시켜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 스켈리의 인버팅 타이밍을 확보할 수 있고 반대로 라인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 골킥 상황에서 공중볼이나 루즈볼을 따내 보다 높은 위치에서 곧바로 공격을 전개하는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술적 수싸움이 2차전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내려오는 덴벨레를 아스날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입니다. 1차전에서 아스날은 미들라인까지 내려오는 덴벨레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시에 다른 PSG 선수들이 아스날 수비를 미리 고정시키며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에와 네베스가 수비수를 고정해줬기 때문에 덴벨레는 자유롭게 아래로 내려와 공을 받았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채 전진할 수 있었죠. 그 결과 흐비차의 리턴 패스를 받아 선제골까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핵심은 고정이었습니다. 흐비차가 미리 팀버를 묶어두면서 팀버는 평소처럼 강하게 점프에 전진 압박을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라이스가 측면 커버를 들어가면서 중앙 공간이 비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덴벨레는 경기 내내 전진 패스의 연결고리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2차전에서는 아르테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합니다. 기존처럼 깊게 따라가지 않고 대신 수비 블록 전체의 이동 속도와 견고함을 높여 덴벨레가 공을 받아도 돌아설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할지 혹은 뒷공간을 어느 정도 허용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따라붙어 초반부터 덴벨레의 연결고리 역할 자체를 차단할지 그 선택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스날의 수비 블록이 경기 내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1차전에서 아스날의 최대 강점 중 하나였던 수비 블록의 견고함이 흔들리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특히 후반전으로 갈수록 조직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많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던 수비 구조가 약화되는 인상을 줬습니다. 커버 속도가 늦거나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PSG 선수들에게 넓은 활동 공간을 허용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2차전에서는 얼마나 개선되어 나타나는지 수비 블록의 완성도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또한 아스날은 블록을 형성하면서도 적절한 타이밍에 압박을 섞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PSG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아스날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스위칭을 통해 수비마크에 혼란을 주고 상대를 끌어당긴 후 라인을 인위적으로 벌려 아스날이 팀 전체적으로 동시에 압박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결국 2차전에서는 아스날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압박 타이밍과 블록 유지의 균형 그리고 PSG의 유기적인 움직임에 대한 대응 전략이 경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PSG가 압박할 때 포켓 공간이 노출될 것인가입니다. PSG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잦은 포지션 스위칭과 높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동성은 수비 전환 과정에서 각자의 고정된 자리를 이탈하는 상황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들은 전방 압박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드필드 뒤쪽, 즉 포켓 공간이 열릴 여지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미 아스톤 빌라전에서 노출된 바 있으며 상대가 이 공간을 잘 활용할 경우 PSG의 강한 압박이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이 PSG의 홈 경기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PSG는 과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켓 공간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르테타는 이 공간
공간을 역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경기의 흐름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차전은 오늘 소개한 4가지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본다면 훨씬 더 흥미롭게 관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